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초등문해력 상담소 저자 신효원입니다. 우리가 여학생과 남학생이 읽는 방식과 그리고 쓰는 것에 있어서 선호하는 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에게 반드시 모든 남학생이 그리고 모든 100%의 여학생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남학생에게는 이런 방법이 선호가 되고 그리고 여학생에게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다라고 알려진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먼저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사실 읽기 능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남학생들이 여학생에 비해서 다소 좀 까다로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슬프게도 이른 나이에 7세에서 9세부터 조금 읽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읽기는 너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정적으로 하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나랑은 안 맞아.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인식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읽기를 접근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한때 이제 영국에서 7세에서 9세 되는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책꾸러미 프로젝트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프로젝트는 뭐였냐면 아이들에게 어떤 주제의 책을 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체, 몸과 관련된 주제였다면 그것과 관련된 책이 쓰여져 있는 책을 선물로 주고 그 책뿐만 아니라 그것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어떤 활동적인 활동을 제공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신체에 대해서 읽었으니까 만들 수 있는 어떤 운동기구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꾸러미로 만들어서 각 가정에 배포를 했을 때 아이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받았다라고 해요.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이들과 비문학 도서든 어떤 도서든 짧은 글을 읽고 난 다음에 OX 퀴즈를 만들어서 형제가 있다면 막 먼저 손 들어서 먼저 맞히기 게임을 한다든지 혹은 아이에게 네가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봐라고 해서 문제를 만들게 해서 부모가 대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내가 할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활동들을 덧붙여 주시는 게 좀 효과적이에요. 이제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점점점 이제 사춘기로 가면서 더욱더 책을 읽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우리가 본인이 원하는 주제를 당연히 접하게 해주겠지만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뭔가 전쟁, 영웅서사 이런 책들, 판타지 이런 책들을 좀 그래도 다른 책들에 비해서 수월하게 읽었다라는 또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좀 자주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남자아이들에 비해서는 책을 좀 재밌게 읽는 성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아이들도 점점점 커가면서 사실 사춘기가 되어가고 사춘기 전만 되어도 아이들이 좀 책과 멀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여학생들도요. 그런데 사춘기를 맞이한 좀 큰 아이들의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공감이 좀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책을 읽었는데 나와 비슷한 학교에서의 갈등을 겪은 주인공이 나온 책을 읽는다거나 혹은 내가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느꼈는데 엄마도 이걸 좀 보더니 아빠도 이거를 보더니 나도 얘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이해가 된다라는 그 한마디의 어떤 공감의 이야기들이 아이들을 사실 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매개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각했고 너도 이렇게 생각했고 우리가 이런 비슷한 생각, 다른 생각을 했다라는 그 공유의 경험들이 여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좀 큰 책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이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읽기의 양이 얼마나 많이
읽는가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읽기 능력과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학생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좀 많이 읽을 수 있게 아이가 뭐 아이에게 이런 책이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읽어, 이게 공부에 도움이 돼 라기보다는 아이가 원하는 스토리의 책들을 충분히 읽을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읽기와 관련해서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이제 여학생들은 공감이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남학생들의 경우에 어떤 좀 뭐 이야기책을 읽었는데 읽고 나서 계속 우리가 독후 활동이라면서 너 어떻게 생각했니? 너는 이 주인공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어떤 느낌이었니? 이런 거를 자꾸 물어보시면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역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읽고 나서 아무 생각이 없는 남학생들도 많거든요. 그 공감이 되지 않아서 나 별 뜻 없었는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렇게 대답을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물론 충분히 물어보셔도 좋고요. 그걸 좀 싫어한다라고 하면 그냥 가볍게 읽고 끝내는 방식으로 남학생들은 책 읽기를 마무리를 하면 좋겠고요. 다음으로는 쓰기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야기 글을 쓰는 거 그리고 설명문을 쓰는 거 이 두 타입의 글을 쓰게 시켰을 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에게 이제 그 글을 쓰게 했더니 이야기 글도 설명 글도 사실 여학생들이 월등하게 더 잘 썼어요. 그러면 이게 계속 월등하게 계속 다 잘 써야 되는데 사실은 학년이 좀 높아질수록 설명문에 있어서는 남학생들이 최상위권에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근데 이 말은 남학생들이라고 해서 쓰기를 다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쓰기 발달이라는 과정이 조금 늦게 나타날 뿐이며 그리고 남학생들이 이야기 글을 좀 쓰기 싫어할 뿐이지 내가 잘 아는 스포츠, 내가 잘 알고 있는 게임, 내가 뭔가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글을 쓰기에서는 강점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에게 뭐 이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이야기를 지어서 만들어봐 아니면 새로운 이야기를 구성해봐 라고 해서 잘 쓰면 계속 쓰게 해도 되는데 그걸 너무 힘들어한다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하고요.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것도 저것도 잘 썼으니까 앞으로도 좀 잘 쓸 수 있게끔 계속 쓰기의 기회를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되죠. 그 학습 만화만 읽겠다라고 하면 이제 많은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거든요. 이제 주변에서 옆집 누구는 학습 만화만 읽었는데 국어 1등급이 나오고 어떤 애는 정말 좋은 대학을 갔는데 걔는 학습 만화만 읽었다더라. 우리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요. 내가 소시적 옛날에 내가 만화만 읽었었는데 나 그래도 지금 잘 살고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 사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은 정말로 학습 만화만 읽어서 그렇게 국어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가 되지 않는가의 어떤 판단 기준은 좀 어려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책만 읽어서 문해력이 자라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에서 일상적인 문해력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말하고 그 주변에 나를 둘러싼 언어 환경이 어떤 환경에서 자란 아이인가에 따라서 일상적인 문해력이 굉장히 두둑한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얘기들 단어들도 많고 어휘력도 들어서 쌓인 어휘력이 많고 뭐 내가 좀 얘기를 할 기회도 있고 부모님들이 많은 어떤 언어적인 자원을 제공을 해 주신 경우에 이 아이들은 사실 그렇게 책을 많이 읽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이게 흘러가는 상황, 논리력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아이들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어느 정도 그 문해력이 갖추어진 아이들이기 때문에 내가 학습 만화만 나중에 읽는다고 해도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아이들이 학습 만화만 읽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학습 만화가 뚝뚝뚝뚝 끊어지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큰 흥미를 이렇게 갖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점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학습 만화류만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갖추고 있는 일상적인 문해력이 두둑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의 경우에는 학습 만화만 읽어도 국어를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가 만화만 읽는다고 했을 때 그래 주변에서 읽어도 된다더라 그것만 해도 잘한다더라라고 믿고
바뀌기 이전에 우리 가정에서 내가 어떤 언어적인 문해력, 일상적인 문해력을 쌓을 수 있는 언어적인 환경을 제공했는가, 이 아이의 평소에 어떤 언어적인 어떤 능력치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쌓여 있는가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라는 것들로 좀 나눠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받아쓰기를 잘하는 것과 문해력도 좀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가 낱말 인식이라고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이 되었을 때 낱말 인식을 얼마나 자동으로 빠르게 하는가가 이제 읽기 유창성이랑도 관계가 있어요. 이를테면 쓰여진 책에 바닥이라고 쓰여져 있었는데 이 아이는 바다라고 순간 해석을 한다거나 의사라고 쓰여져 있는데 의자라고 해석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오류가 생길 때 낱말 인식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을 우리가 받아쓰기가 좀 보완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듣고 내가 이거를 문자로 썼을 때는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의자야, 의사야 이렇게 쓸 수 있는 능력들을 이제 낱말 인식을 도와주는 어떤 능력을 키워나가는데 이제 받아쓰기가 꽤나 유용하게 활용이 됩니다.